안녕하세요, 미라즈 나이트입니다. 9월인데 조금 선선한 것 같더니 다시 덥네요. 자, 지금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미라지 공방은 불이 켜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그 에어브러시 청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수강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알려드리는 게 기초 공구 사용법이라든지 특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꼭 우리 도색에 필요한 장비, 에어브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죠. 자, 에어브러시는 지금 모형 도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아주 잘해야 되죠. 저는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산 리치펜 제품을 지금 27년간 쓰고 있는데요. 에어브러시는 청소만 잘 해주시면 거의 한 50년 이상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물론 일본산이나 독일산처럼 제대로 된 제품을 샀을 경우에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청소법이나 이 관리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요새 유튜브에 좀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청소법이라고 나온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에어브러시를 지금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뭐 노즐도 많이 부러뜨려 먹고 니들도 해먹고 하면서 나름대로 청소법이나 관리법을 터득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런 모형 도색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에어브러시를 우리가 청소하고 관리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장비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설계 판매하고 있는 미라지 콤프입니다. 제가 지금 야간에 작업하는데 아주 최적의 장비죠. 소리도 거의 없고요. 또 국내 생산 직접 주문 제작하는 제품이라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무상 3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제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제가 만든 저희 미라지 콤프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에어브러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T자 형태로 생긴 도구죠. 왜 에어브러시를 그러냐면 에어를 이용해서 이 도료를 일종에 담아서 뿌리는 일종의 붓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붓을 생각하는 이런 붓과 비슷한 건데요. 이 붓은 우리가 도료를 이 붓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지만, 에어브러시는 그 작업 대신 우리가 이 도료통이라는데 도료를 넣고 그리고 밑에 컴프레셔, 이렇게 에어 공급 장치나 에어캔을 이용해서 에어를 공급해 줌으로써 에어의 압력에 의해서 도료를 미세한 입자 형태로 뿌려서 도색하는 겁니다. 에어브러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요즘 모형 도색에 있어서 거의 주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에어브러시 없이는 제대로 된 도색이 어렵습니다. 물론 뭐 붓도색으로 할 수는 있는데, 붓도색으로 하는 효율이나 이런 효과보다는 에어브러시로 이용하는 효과라든지 효율도 속도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붓도색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재능에 따라서 많은 그 도장면에 차이가 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에어브러시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웬만한 초보자들도 붓질 중급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에어브러시는 물론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 후에 제대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군대에서 사격 후에 총기 소지를 해주는 것과 같죠. 제대로 관리만 해주신다면 에어브러시는 전체가 금속이고 또 녹이 슬지 않는 스텐이나 크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수명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의 저도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에어브러시, 아무리 비싼 에어브러시도 안에서 굳어버리면 결국은 폐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가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마감 처리한지 내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요. 공구 같은 에어브러시나 이런 공구는 가급적 오래 쓸 수 있는 뭐 일본산이나 이런 독일제 제품이 괜찮습니다. 실제로 가격은 좀 비싸도 훨씬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저도 이건 작업을 하고 나서 에어브러시가 많이 지저분한데요. 이런 과정을 다 내외부 청소를 해주고 관리하는 법을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공구가 있습니다. 우선 에어브러시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 안에 도르라든지 더러운 때를 넣을 수 있는 신너가 필요하고요. 이 제품은 카날에서 나온 저희 툴 신너라는 건데 일반적인 라카 신너보다 훨씬 세척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청소용으로 쓰기 딱 좋게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내부 청소를 위한 솔도 필요합니다. 솔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 구비해 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솔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내부에 굳어 있는 도르나 이런 거를 청소할 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도료를 닦아낼 때 필요한 면봉이 필요하고요. 이건 일반적 면봉이고요. 자, 이 제품은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특제 면봉입니다. 끝에가 이렇게 가늘게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내부를 이렇게 안 들어간 내부를 청소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본산이 되게 비싼데 저희는 직접 국내에서 주문 제작해서 지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니들이나 이렇게 노즐을 뺄 수 있는 이빨 없는 롱노즈 같은 게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에어브러시 청소할 때 약간 소량 발라주시면 이 방청 효과라든지 이 버튼이 눌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료가 사이에 끼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조금씩 예방해주는 에어브러시 오일입니다. 에어브러시 청소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구리스라든지 특히 뭐 WD-40 같은 방청 오일을 뿌리는 겁니다. 이거는 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어브러시에 뿌리시게 되면 에어브러시에 에어를 새는 걸 막아주는 테프론 오일을 녹여버려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WD-40이나 공업용 구리스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 식물성 오일이나 실리콘 오일을 발라주셔야 되고요. 또 판매된 에어브러시 오일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시면 평생 쓸 정도이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훌륭하고요. 그리고 에버스 테크널 휴지도 필요하고요. 휴지는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주는 그러니까 싸구려 휴지나 햄버거나 이런 거 먹을 때 주는 그런 티슈를 모아놨다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주방용 티슈도 괜찮고 좀 고급 티슈를 안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준비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청소를 들어가기로 하죠. 청소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시 청소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 도료 컵 안에 있는 도료통 안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요 안에 빼시면 자, 니들이 있어요. 이 리드를 해서 깨끗이 세척해 주는 거. 지금 이제 굳어서 안 빠지는데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리는 이렇게 주둥이 뾰족한 롱노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용해서 손으로 굳으면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빼질 때 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이게 에어브러시를 단속해주는 노즐인데요. 에어브러시 원리는 나중에 따로 에어브러시 원리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노즐 부분, 니들 부분을 닦아주는 거. 여기 보면 도료가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안에 지금 니들 캡이 있습니다. 캡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막혀 있는데 니들 캡과 이 캡을 분리했을 때 자, 이렇게 이 노즐 부분을 닦아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노즐은 말인데요.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분해하지 마세요. 저기 초보자들이 노즐 분해했다가 분해는 잘 하시는데 다시 조일 때 반바퀴만 조이시는데 너무 조이셔서 대부분 부러뜨려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즐을 분해해봐야 조그만 거 분해해봐야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분해 조립하시다 초보자들이 잘 몰라서 말아먹는 경우가 하다하기 때문에 저희는 노즐 분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분해해봐야 별거 없어요, 정말. 그리고 자꾸 이런 거 분해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그냥 노즐은 이거 닦아주는 것만 해도 만족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청소를 위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도료를 우리가 도료를 어느 정도 쓰셨다. 도료를 완전히 쓰셨다 생각하시면 이 도료컵에 있는 도료는
도료병에다가 부으시면 됩니다. 썩지 않으셨다면 원래 그 도료통에 그대로 부으시면 되고요. 자, 부으셔가지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료통을 깨끗이 부으셨다면, 자, 이렇게 도료통에 신너를 부어서 한 3분의 1 정도 부으시고요. 요 입구를 이렇게 막으신 다음에 이거 돌을 눌러서 당기시면 이제 역류가 일어납니다. 이거 뽀글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뽀글이가 이런 뽀글이를 해줘서 도료컵에 있는 완전한 도료를 세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너를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 TV인가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러신 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거 버리지 마세요. 신너 비싼 거예요. 재활용하시면 되고요. 했던 거는 원래 있는 도료통에 부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접시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신너 아껴 쓰세요. 신너 많이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아깝고요.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3번 정도 해주시면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해주시면 기본 청소는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다른 도료를 부어서 이렇게 또 도색할 때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료를 여러 개 써야 되는데 에어브러시는 하나일 경우, 그러면 다 분해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컵만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뽀글이 하셔갖고 그 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칠하시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해서 청소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1~2번 정도 해서 도료컵을 일단 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지를 이용해서 이 도료컵 내부를 닦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고요. 이걸 아까 썼던 신너 그런 거 이용해서 버리시면 되고, 어젠가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뭐 이 신너 버리시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버리지 마시고, 신너 이거 비싸고 이거 아무데나 또 버리시면 환경오염도 됩니다. 이게 톨루엔이나 이런 배 재질이라 최대한 아껴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료컵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에어브러시하고 도료된 이거 분리를 합니다. 이거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분리를 하라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하고 나중에 쓰시다 보면 이 호스의 탄성에 의해서 에어브러시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금속이 그러니까 바닥에 부딪히면 부러질 수도 있고, 심지어 니들 이런 캡을 제거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면 이대로 떨어지면 이 노즐이나 니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소를 도료컵을 쓰셔서 콤프를 쓰셨다 그러면 호스는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강의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청소를 하실 때는 이렇게 넓은데 평평한 책상에다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부품이 나중에 분해를 할 건데, 작은 부품이 꼭 떨어지면 어디 가서 없어져 못 찾아요. 못 찾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분리를 해주세요. 분리를 하셔서 넓은 데 하십시오. 원래는 흰 종이 깔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니들 캡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제거를 하셔서, 자, 니들캡이 구형 제품을 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니들캡에 이 도료가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폭 담으신 다음에 신너를 이제 아까 청소한 그런 신너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채워둡니다. 채워두시고, 자, 신너 목욕이라 그러는데 또 신너 목욕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이 라겐락 통에다가 청소하기 싫다고 이거를 신너 담아서 통째로 담가 놓으신다고 올리신 분도 있어요. 미친놈입니다. 믿지 마시고요. 이거 여기다 통째로 담그시게 되면 이 안에 고무 테프링이 있어요. 다 녹아버려서 못 쓰게 돼요. 옛날에 그런 뉴스 있었죠. 총기 숙제하라니까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나 거기서 영창 갔죠. 완전 미친놈이고요.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분리하셔갖고 일일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락앤락에 이렇게 담그지 마세요. 심지어는 어떤 책이나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본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그 비싼 에어브러시 작 버리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니들하고 캡만 분리를 해주시고요. 항상 분리하셨으면 이 노즐 부분은 주의를 하십시오. 약간만 충격에도 또 쉽게 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쓰다가 청소하고 나서 갑자기 분사가 안 된다.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상태에서 거리에 걸어서 두시는 분이죠. 거리에 두면 여기 걸려가지고 휘게 됩니다. 항상 노즐은 주의하시고 노즐 캡을 씌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이렇게 놓으실 땐 조심하게 쓰시고요. 자, 그럼 휴지를. 자, 휴지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싼 티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유소에서 주는 그런, 그냥 얼굴 닦기 좀 그런 티슈나 햄버거집 가면 그런 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나 닦아서 이런 식으로 너들 앞부분이
니들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니들도 어디 손에 닿지 않도록 이 부분이 휘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니들이 휠 경우에, 그러니까 니들이 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에어브러쉬 뿌리면 위로 나간다거나 밑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평평한 데다가 이런 사포 같은 거 한 1000번이나 1200번을 이렇게 까시고요. 평평하게 까셔갖고 위를 잡으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힘줘서 해주시면 이 바늘 특유의 자성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복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복원해서 쓸 수 있고, 너무 많이 휜다면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노즐 부분, 요거를 어느 부분은 이거를 뭐 렌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정석은 그렇게 되지만 이 렌치거든요. 사심 들어있는 건데 이걸로 해서 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해하시다가 분해는 다 해요. 근데 이제 조이실 때 초보자들은 강약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 조여버리면 노즐이 니들이 나갑니다. 니들이 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보자들은 가급적 분해하지 마세요. 요소 연 상태에서 약간 묻혀서 요 앞부분만 닦아주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닦아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캡 씌워주세요. 요 캡을 항상 씌워서 노즐이 보호하도록 이렇게 캡을 항상 씌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캡 부분을 이렇게 도루 뭉친 거 닦아주시고요. 자, 요 캡 부분 아까 보이시죠? 이런 거는 이제 담가놨다가 불린 다음에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노즐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즐을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즐 캡 이거 잘 떨어뜨리거든요. 이상하게 떨어뜨리면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평평한 데다가 제가 하시라는 거고요. 항상 떨어뜨리지 않도록 낮은 상에서 이렇게 하시고, 주의 정리 잘 하신 상태에서 하고, 노즐 캡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이상하게 이런 거는 떨어지면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부연듯 청소하다 보면 어디서 튀어나오죠. 저도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항상 청소하실 때는 평평한 데 하시고 종이 같은 거 까셔갖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닦아낸 자, 니들을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니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비인데 이걸 풀어버리시면 이것도 잘 떨어져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풀지 마시고 살짝만 풀어서 끼워두시고요. 밑에 이렇게 노즐을 끼워주십시오. 여기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니들을 끼실 때는 여기다 끝까지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꽉 끼워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걸로 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니들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했을 때 도료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분사가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끼워주셔서 이걸 꽉 쥐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분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나요? 예, 여기 청소는 된 거죠. 근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연결하시고, 그리고 아까 쏠아놨던 그 신너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한 번 더 또 쓰세요. 신너 비싸기도 비싸고 이거 환경오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아껴 쓰시고요.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자, 뽀글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까보다 잘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가면은 이러면 청소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너 어떻게 해요? 또 버리신다는 문제 버리지 마세요. 신너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라 놔셨다가 이번에는 남은 신너로 찍어가지고 여기 이 겉면에 붙은 이런 거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신너 아껴 쓰세요. 경제적인 것도 문제도 있고 이거 환경오염 되는 데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신너는 어떤 분은 내부로 청소하면서 거의 500ml 다 쓰시는 분도 제가 아프리카 TV에 올려놓은 거 봤는데 미친놈이에요. 부잣집 아닌 다음에 또라이 사입이고요. 최대한 아껴 쓰시면은 요만큼 신너가지고 외부 청소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남은 거는 이제 또 남았다 그러면 이 컵에도 도료가 묻어있거든요. 이 뚜껑. 자, 뚜껑 이렇게 하셔갖고 담가놨다가 마찬가지로 닦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
자, 이제 불려갖고 닦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에어브러쉬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 쉽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에어브러쉬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에어브러쉬 청소법 가장 쉬운 파트 1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에어브러쉬를 완전 분해해서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뜨거우면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파트 2에서는 완전히 분해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 2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미라지 꼼프방 공방에 오시면 에어브러쉬 관리법이라든지 청소법 그리고 모형도색법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해요. 에어브러쉬 보통 강의로 한 5, 6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에어브러쉬 쓰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우리 파트 2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라지와 함께한 에어브러쉬 청소법 파트 1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 파트 2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 미라지나트였습니다.